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은 최고위원회와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요 며칠 검찰개혁을 열망해온 국민의 마음속에 분노와 우려가 교차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 열망해온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2검찰청 신설법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언해온 대로 레드팀 역할을 분명히 수행했습니다. 강력한 경고음을 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에서 충분히 논의와 수기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두 가지 위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국정 프로세스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당정청이 완벽한 사전 조율 없이 주요 국정 현안을 발표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엇박자를 냅니다. 여론이 나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여 수습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 때와 똑같은 양태입니다. 당정청은 이런 상황의 반복 이유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검찰 카르텔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친 응원봉 국민과 국민 주권 정부를 기만하고 검찰 이익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과거 검찰과 이재명 정부 검찰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인품과 도덕성을 잘 알지만 잘못된 인식입니다. 검찰 문제는 사람 잘못, 즉 휴먼 에러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 에러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표적을 정하여 증거를 짜맞추고 협박, 회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적 피해자입니다. 정권 교체 후 검찰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만 부활할 불씨를 살려놓는다. 검찰개혁 방향은 명백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됩니다. 경찰의 비리가 있으면 공수처와 중수청이 수사하면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중수청을 제2검찰청으로 만드는 조항을 삭제하십시오. 검사가 명찰만 수사사법관으로 바꿔 달면 안 됩니다. 수사관 한 직종만 둬야 합니다. 수사를 위한 법률가가 필요하면 지휘자가 아니라 동료로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입법 예고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 범위가 지금 검찰보다 넓혀집니다. 역주행입니다. 이대로 가면 오래전 여러 폐해로 2013년 폐지되었던 대검 중수부가 중수청 이름을 달고 부활합니다. 수사 범위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국수본은 2급 경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소청을 도로검찰청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대, 고등, 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는 검찰 구조를 이식한 것입니다. 현재 고등검찰청도 역할이 미미한데 수사 기능이 빠짐에도 고등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입니다. 넷째, 검찰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폐지해야 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법이 통과돼도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196조를 들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혁하면 검사가 중수청으로 오지 않아서 나라의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중수청 인력 채울 방안 많습니다. 중수청은 검사 재취업센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정청에 부탁드립니다. 응원봉 국민의 외침을 잊지 마십시오. 제대로 합시다. 네,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튀는 레드팀 팀원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검찰개혁안의 전면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 토론의 과정은 왜 우리가 검찰개혁을 시작했는지 그 출발점을 늘 기억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드립니다. 검찰개혁 TF는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국가 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정부안은 국가 수사 역량 총량 유지가 검사의 특권 유지로 달성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검사들에게 당신들 밥그릇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 제발 공소청과 중수청에 남아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찰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승격까지 시켜주면서 말입니다. 검사를 붙들어주는 이 방안으로는 붙잡고 있는 이 방안으로는 결과적으로 국가 수사 역량의 총량 유지에도 실패할 것이 걱정됩니다. 우수한 수사력을 가진 경찰들은 중수청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제도, 전문수사관은 5급이 되어야 시험을 보고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으면 중수청장은 수사사법관 중에서만 임명된다는 이런 제도 설계에서 경찰이 중수청에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경찰의 우수한 수사 역량을 제도적으로 원천 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검찰 수사관과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헤쳐 모여 하게 될 겁니다. 검찰개혁의 이유 중 하나였던 검찰 권한의 분산이 아니라 권한을 다른 방식으로 재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뻔히 예상되는 이러한 안이 나온 것은 여전히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수사 일타는 검사라는 오만의 산물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집게는 안 문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물론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들과 다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다라는 오만과 선민의식, 끈끈한 기수 문화와 검사 동일체라는 커넥션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 집게는 안 문다고요? 아닙니다. 묵니다.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물보호법에서도 맹견 5종에 대해서는 임막의 착용이 의무입니다. 지금의 검찰이 맹견들보다 덜 위험한가요? 윤석열과 정치검찰 일당들이 벌인 난동을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설사 친검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되돌릴 수 없도록 바꿔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 관여 여지와 검찰 출신의 독점 구조를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TF의 검찰개혁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레드팀으로서의 역할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가짜 검찰개혁안에 반대합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랬더니 공소청과 중수청, 사실상 2개의 검찰청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랬더니 수사사법관이라는 해괴한 계급을 신설하여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개혁 추진단은 검찰 강화 추진단입니다. 이러려고 그 추운 겨울 칼바람 맞아가며 검찰 독재와 싸웠는지 회의가 듭니다. 탱자가 되어버린 정부의 입법 예고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검찰개혁 논의에서 손을 떼십시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담아내지 못한 입법안이라면 조국 혁신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은 조국 혁신당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는 현수막 정당들의 실체를 파헤치고 정당의 탈을 쓴 내일로 미래로와 자유와 혁신이 실제 정당의 요건을 갖췄는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할 것을 선관위에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어떤 정당은 시도당 사무실로 등록된 주소들이 실제로는 교회 또는 행정복지센터였기 때문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의 요구를 수용하여 선관위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실 실제 소재지와 등록사항이 다르거나 회계보고 내역이 달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한 정당은 운영하지도 않는 사무실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당법 제59조 허위 등록 신청죄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선관위는 해당 정당을 경찰에 고발하고 정당 등록 취소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선관위, 행안부, 지자체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지 말고 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부정선거 음모를 설파하는 현수막들을 적발하고 법적 제재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 부족하다면 정당 현수막이 지켜야 할 내용 요건을 법률에 추가해서 혐오, 차별, 허위 내용을 금지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미 지자체에서도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혐오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만큼 내용에 대한 법적 규제 기준만 명확히 해주어도 상당 부분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정당 현수막 게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도둑 하나 잡겠다고 아파트 주민 모두를 가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2022년 이전의 혼란을 기억합니다. 정당, 정치단체와 지자체 간의 갈등,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에 따른 현수막 철거, 소수정당에 대한 차별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5개 광고물법은 혐오 현수막 규제라는 취지를 넘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소수 정당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게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현수막이 지켜야 할 내용 요건을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간다. 검찰개혁법 소위원회 공동위원장 차기곤입니다. 정부가 공소청법, 중수처법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먼저 공소청법의 허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 안은 검찰 조직과 검사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며 기도권을 연장하려는 검찰청법 이름 세탁에 불과합니다. 입법 예고안은 검찰청법의 장과 조문을 거의 원형대로 성계했고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명명하며 조직 역시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법원과 같은 3단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검사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법관과 동급인 것처럼 착시시키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검사의 수사권 문제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6조를 그대로 둔 채 공소청법에서 범죄 수사라는 글자 몇 개 지운다고 수사권이 사라집니까? 형사소송법 개정 없는 수사 기소 분리는 그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검찰의 간판 교체가 아니라 권한 구조의 해체를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공소청법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을 병행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즉시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로 한정해야 합니다.
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으로 명명하고 공소청을 행정부 산하외청으로 재정립하여 검사의 신분, 보수, 징계 등 처우 역시 국가공무원법 체계로 환원하고 내부 제도 전반에서 민주적 통제 장치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수청법의 문제입니다. 중수청법은 사실상 제2의 검찰청법입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기존 검찰의 검사와 검찰수사관입니다. 사법관이라는 명칭 자체도 법관과의 혼동을 초래해 형사사법체계를 왜곡할 우려가 큽니다. 수사 범위 역시 심각하게 과도합니다. 연간 30만 건이 넘는 사이버 범죄까지 포함한 고대 중대 범죄를 포괄적으로 맡도록 하여 전문 수사기관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위상 약화와 중수청의 권한 집중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낳을 뿐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부 조직법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과거 치안사무를 분리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중수청 지휘 문제는 정부 조직법 개정과 국가경찰위원회 존립 문제까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설계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중수청을 단일하고 책임있는 수사 조직으로 재설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사사법관 체계는 전면 재검토하고 중수청장 역시 법률가로 한정하지 말고 수사와 조직 운영 역량이 검증된 인재로 확대해야 합니다. 수사 범위는 적정하게 축소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검경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한 진정한 수사 개혁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해훈 후보자는 기획예산 전문가가 아니라 기획 재산, 기획 부동산 전문가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조차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통합 인사로서의 명분도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여당조차 사실상 방어를 포기한 엄중한 현실을 고려할 때 청문회만 버티면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본인은 물론 어려운 결단을 내린 대통령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도록 지금 즉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석회의 현안 발언입니다. 사무총장 이혜민입니다. 온 국민의 눈길이 검찰개혁과 내란 척결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에 쏠린 지금 쿠팡은 국경을 넘나들며 이상한 로비와 이상한 언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이 디지털 장벽 관련 협상을 위해 미국에 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때마쳐 에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13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쿠팡을 하나의 사례로 거론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등을 언급했다고 조선일보,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조선비즈, 비즈니스코리아 등을 통해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해당 언론사에서 한글과 영문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어느 미국 주력지에서도 관련 기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캐롤 밀러 공화당 하원 의원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 질타했는데 이 의원의 핵심 참모 출신은 바로 현 쿠팡 로비스트입니다. 청문회를 주관한 세입위원회 고문 출신인 켈리앤 쇼와 켄시 히긴스 역시 쿠팡 로비스트였습니다. 쿠팡은 지금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하고 그 내용을 한국계 언론에 주로 기사를 내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를 미국이라는 단어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속이 너무 보여서 가소로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이제 미국 주력 언론에 로비를 하려나요? 지난 여름에도 그랬습니다. 대선 당일 쿠팡만 배송 제한을 받았다는 거짓말, 미국 기업이라 차별받았다는 가짜 뉴스로 미 의회를 현혹했습니다. 저는 당시 하나하나 거짓 정보로 로비 당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왔습니다만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양국 의회 사이를 갈라치고 통상 문제로 비화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 의회에서 새롭게 언급된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처벌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기업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처벌조항 삭제는 민주당의 법안에서 플랫폼 기업의 데스킹화와 통상 이슈를 정확히 짚어낸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쿠팡은 미국 의회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핍박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보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태를 통상 마찰로 둔갑시키는 이 파렴치한 행태,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로저스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어딜 도망갑니까? 이제 범킴 의장 손잡고 당장 들어와서 경찰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업하면서 대한민국 법과 의회를 우롱하는 형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쿠팡의 거짓 로비 내용과 디지털 장벽 문제는 반드시 구분하여 협상에 임하기 바랍니다. 가장 자주 거론되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정부 중재안을 검토해서 통상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 쿠팡 TF단의 조사 역시 속도를 내야 합니다. 쿠팡은 그저 기본적인 보안 지침도 지키지 않고 셀프 조사로 무마하려는 비정상적인 기업이고 미국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한미 양국에서 각각 처벌받을 기업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아직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가 올라온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또한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쿠팡이 거짓 정보로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